안녕하세요. 노란용입니다. 우리 기농 하시다 보면은 텃밭을 좀 하시게 돼요. 맨 처음 기농 하다 보면은 뭐 바로 첫 해에 수확하는 작물도 있겠지만 몇 년이 있어야 수확하는 작물도 하시기 때문에 첫 해 시간이 났기 때문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텃밭을 이걸 하게 되면은 진짜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손해를 엄청 볼 수도 있고요. 뭐 노란용 저거 과장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기농은 농업을 주 수익원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원생활이나 귀촌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상추가 심어져 있는데 한쪽 끝에 심어진 부분이 10평 정도 될 거예요. 저기에 씌었던 상추 씨앗 값은 3,000원이에요. 3,000원 투자해서 저 정도 상추가 나오거든요. 저 상추 저희가 5인 가족인데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저기 나눠주셔요. 뭐 주문하신 분들한테 상추를 한 박씩 보낸다던가 빈 공간에 상추를 채워서 보내신다던가. 저 정도 상추 나오면은 몇 달간은 상추 걱정 없겠죠. 두 달 정도는. 그래서 그러니까 텃밭에서 저렇게 채소를 조금 심다 보면은 부식비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간단하게 상추를 시작했다가 고추도 하시고 뭐 가지도 하시고 오이도 하시고 품목이 조금씩 늘어나요. 보통 한 3년차 정도까지는 그 과수를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시간 여유가 조금씩 남거든요. 그래서 텃밭을 저렇게 하셔요.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 방금 상추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지수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가지수가 쭉 늘어나요. 근데 가지수가 늘어나면서 또 문제가 늘어냐? 남는 땅이 아까워 보여.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땅이 한쪽에 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깨를 심짝에서 심었는데 결론은 실패하고 거기에 했다가 기계 고장나고 깨는 실패하고 깨는 결론은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땅이 아까워 보여서 뭐든 심게 됩니다. 왜 뭐라도 심으면 부식비가 많이 줄거든요. 눈에 띄게 줄어요. 그 돈이 재미가 붙는 거죠. 수확하는 재미와 부식비가 준 재미.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요. 내가 지출이 줄은 만큼 수익도 줄어듭니다. 모든 작물은 조금 했을 때 모르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문제가 뭐냐? 시간 투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작물에 관리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주 작물에 관리할 시간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가족이 여러 명이 아닌 이상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텃밭을 이쪽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주작물의 시간이 줄었잖아요. 근데 주작물을 이제 기농 초기이다 보니까 그게 수확량이 정상적으로 나온 건지 품질이 좋은 걸로 나온 건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처음 해봤으니까 이쪽 환경과 이쪽 토양에는 이 정도 수확량이 잘 나온 건 같다 라고 생각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출이 좀 만큼 수익도 좀 그 같은 비율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배로 많이 줍니다.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면은 어느 게 주인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텃밭이 그렇게 위험한 건데 모르고 계속 하시는 거죠.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알다 보면,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은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믿어져요. 저 거짓말인가? 남들은 뭐 이만한 평수에 어느 정도 수하겠다. 근데 나는 그 정도 평수에 안 나오거든. 거짓말인가? 하지만 여기에 투자한 만큼 여기에다 투자했으면 그 정도로 나온다고요. 사실은. 이게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많이 준 만큼 수입도 많이 준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텃밭을 하다 보면은 잘 되거든요. 농사도 뭐든 소량만 하면 잘 돼요. 라면도 한두 개 끓일 때는 잘 끓이는데 10개, 20개 끓이면 10개 정도 끓여버리면 끓이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텃밭도 조금만 하면 진짜 잘 돼요. 채소도. 근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다 보니까 이걸로 주작목을 해볼까 하고 늘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손실을 엄청나게 보시는. 왜냐면
텃밭은 제대로 된 농법이 아닌 대충한 농법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풀만 관리해줘도 어느 정도 되고, 영양제 대충 조금만 해줬는데도 잘 돼요. 이 농법이 맞는갑다 생각하고 그거를 주작목으로 다시 선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는 대량으로 했을 땐 제대로 된 농법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법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텃밭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들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모르고 이게 원래 이런갑다 라고 해버리는 거고, 또 문제는 이제 병충해가 많이 심으면 발생을 하거든요. 확률이 더 높아요. 무조건 많이 심으면. 이거 정신적 제대로 된 농법도 아니잖아요. 내가 텃밭에서 터득한 농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농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주작목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봐버리는, 뭐 자연재해라든가 병충해가 심해져 가지고 아니면 관리법이 잘못돼서 엄청난 손실을 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하면은, 귀농은 농사를 주 수익원으로 잡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텃밭을 하지 마라 그래요.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이런 경우가 저희 집도 그래요. 남의 집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러시거든요. 이제 젊었을 때부터 농사를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많이 드시진 않았지만 옛날 어르신 시골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하나만 짓는 게 여러 가지 막 지으시면서 이제 텃밭으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부수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작목에 관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 농사를 많이 손실을 봐버리고 제대로 된 수익이 못 나오네요. 늘 저도 그것 때문에 싸움이 너무니라. 그래서 귀농하실 때는 절대 텃밭을 하시지 마시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괜히 텃밭 하셨다가 주작목까지 손실을 엄청 봐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